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네, 전식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습니다. This is Mask, Alabama. We are an unarmed freighter with a potential piracy situation. 톰 행크스 주연, Look at me. I'm the captain now. 스스로 인질이 된 선장, 생존을 건 협상이 시작된다. 본 시리즈 감독 캡틴 필립스, 10월 23일 대개봉. 15세 관람가. 이만 닦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충치 원인균은 치아뿐 아니라 입안 전체에 산다. 다행히 좋은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가그린이 충치 원인균 뮤탄스를 99.9% 살균한다. 이것이 가그린의 위력입니다. 충치 원인균 뮤탄스 99.9% 살균. 가그린.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네, 이번엔 국제부 조수연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이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도청했다. 이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죠. 지금 메르켈 총리뿐 아니라 30여 명의 외국 정상들 전화통화를 도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요. 네, 미국 국가안보국이 35명의 외국 정상들의 전화통화를 도청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스노든이 제공한 비밀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이 문서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미국 관리가 국가안보국에 200개의 유력 정치인들의 전화번호를 넘겼으며 이 가운데 35개는 정상들의 전화번호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디언은 그러나 이 문서에 도청당한 외국 정상들의 이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은 백악관과 국무부 그리고 국방부의 고위 관리들에게 외국 유력 정치인들의 전화를 도청하자고 부추겨서 연락처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번 파문과 관련해서 메르켈 총리는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네, 메르켈 총리는 미국 정보기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감청한 의혹과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 간의 신뢰가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메르켈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동맹국 간의 최고 지도자의 전화를 엿듣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은 자신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시민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최근 미국 학교에서 총기 관련 사건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 중학생이 총과 실탄 수백 발을 가지고 등교했다가 검거됐다면서요? 네, 미국 서부 워싱턴주에 있는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워싱턴주 경찰은 학생 한 명이 총을 가지고 왔다는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권총과 함께 실탄 400발 그리고 흉기 여러 자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무기를 수거하고 무기를 가져온 11살 중학생을 체포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경찰이 수색하는 동안 학교는 2시간 동안 폐쇄됐었습니다. 이 학생이 누구를 노렸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벌써부터 계절이 바뀌려는지 날이 참 춥습니다. 도로 위로 차들이 하나둘 늘고 있는 시간 서울을 순환하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위로는 판교에서 구리 가는 길 청계터널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서게 됐습니다. 부근 조심하셔야겠고요. 강남권 반포로 서울 성모병원에서 반포 고가차도까지 동작대로 동작대교 쪽으로는 남태령 고개에서 경문고등학교 쪽으로 각각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밤 미국 증시 올랐다는 소식을
좀 처음부터 듣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올해 그 양적 완화를 철회하지 않는다, 다시 이제 줄이지 않는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95.17포인트, 0.62% 올라서 15,508을 기록했고요. 그 S&P 500 지수는 0.33%, 나스닥 지수는 0.56% 올랐습니다. 미국의 그 10월 제조업 경기는 전달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죠. 이 예비치가 51.5로 전달에 그 52.8보다 떨어졌습니다. 정부 그 셧다운의 사태로 인한 그 혼란 등으로 인한 것으로요.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주 그 미국의 신규 수렵수당 청구 건수도 35만 건으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증시는 그 주식을 살 변명거리만 찾는 듯합니다. 이 같은 지표를 봤을 때 올해 양적 완화 축소가 그 물 건너갔다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더 사들인 겁니다. 그 중국의 제조업 지표 개선 소식도 그 투자 심리를 좋게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는 50.9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포드, 3M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예, 우리 경제도 3분기에 1.1% 성장했다. 이래서 이 낙관론파에 힘을 실어주는데 막상 우리 기업들 3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군요. 예, 방금 전에 그 GDP, 3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1.1% 나와서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어제 발표된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등 그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일제히 내놓은 3분기 실적은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매출이 20조 8천억, 영업이익이 2조 10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9.7%를 기록해서 다시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10%대를 기록했던 그 전기 대비에 0.8%포인트 떨어졌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매출과 판매 대수는 늘었지만 노조 파업 등에 따른 생산 차질이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 그렇게 분석됐습니다. LG전자는 그 휴대폰 부문이 다시 적자를 냈습니다. G2를 내놓고 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면서 4분기 만에 다시 797억 원의 적자를 낸 겁니다. 다만 그 G2 등 그 하이엔드 스마트폰 판매 대수가 300만 대에 달하는 등 그 스마트폰을 3분기에 1200만 대나 팔아치워서 판매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포스코는 영업이익이 지난해 3분기에 대해서 반토막난 수준인 4,420억 원에 그쳤습니다. 수요 부진, 판매, 판가 하락 등이 원인인데요. 한때 분기당 1조 원의 이익을 내는 그 1조 원 클럽에 들었던 포스코가 다시 그런 영화를 찾기는 상당히 요원해졌습니다. 다만 오늘 실적을 내놓는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치인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낸 것으로 그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은 잠시 뒤인 8시 반에 증시에 공시됩니다. 예, 기업 실적 악화에 환율 영향도 있다는데 어제 당국이 환 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 이렇게 나섰죠? 예, 어제 오후 2시쯤 그 서울 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그 연중 최저점인 달러당 1,054원대까지 급등하니까 한은이 공개 개입에 나섰습니다. 당국이 나서면서 환율은 단숨에 다시 급반등해서 어제 그 1,061원으로 마감됐습니다. 당국은 어제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달러를 사들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최인남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그 유상대 한국은행 국제가치국장은 어제 공동으로 메시지를 내고 최근 원화의 일방적 하락 움직임이 다소 과다하다. 그래서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과도한 쏠림이 계속되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원화 급등세는 그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8월 23일 이후에 40일 연속으로 그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가 1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수출이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전해드렸었죠. 예. 여기에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시점이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달러 약세가 가중되고 있는 게 우리는 시장의 현재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대졸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594만 명인데요. 이 중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사상 최대치인 188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3명이 넘는 31.8%가 대졸자인 것입니다. 그 작년 8월보다는 대졸자 6만 6천 명, 3.6%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요.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일단 눈높이를 낮춰서 인턴 등으로 일을 시작하는 그런 대졸 청년층이 많아진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54만 원이고요. 비정규직은 142만 원입니다. 차이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이와 교육 수준 또 근로기간, 근속기간 등을 그 동등한 조건으로 놓고 계산하면 임금 차이는 11% 정도입니다. 즉 정규직이 250만 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약 22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촌철살인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오늘의 방송 내용을 속 시원하게 마무리한 한 줄의 멘트 사연을 보내주세요. 진행자가 방송이 끝날 때 클로징 멘트로 직접 읽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 지금 바로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 독도의 날을 맞아 2부에서 일본의 도발과 우리의 대처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는 독도 사랑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 시간 독도의 아침은 어떤지 독도 연결하겠습니다. 독도 경비대장 윤장수 경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경감님. 지금 낮에는 강한 예, 안녕하세요. 그냥 기동복만 있습니다. 예, 여보세요. 아닙니다. 그 보고해준 기동복이 동복하고. 예,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데 다시 한 번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독도 사랑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죠. 예, 기부왕으로 알려진 가수 김장훈 씨가 다음의 희망회를 통해서 독도 홍보를 위한 네티즌 모금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장훈 씨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뉴욕의 중심 소호의 갤러리에서 독도 아트쇼 인 뉴욕을 개최합니다. 독도 사진전과 3D 영상전, 독도 축척 조형물 포토존 등으로 독도를 예술과 융합해서 세계인에게 소개시키는 홍보 전략이라고 합니다. 단발성이 아니라 김장훈 월드투어와 병행해서 뉴욕 다음으로는 상하이까지 개최한다고 하는군요. 다음 희망회를 통한 모금이 이 독도 홍보에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동참을 기다린다고 하네요. 예, 독도 사랑 우리 모두 힘을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전화 연결이 때가 있지 않는데 지금 독도 수호대와 한국교총이 제정한 이 독도의 날, 오늘 아침에도 이 독도 경비대에는 그 쌀쌀한 날씨에도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기상 상황은 맑지만은 지금 연결 상황이 고르지 못해서 아직까지 연결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아직까지 연결이 고르지 못하군요. 예, 다음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고 제가 이 독도 문제를, 독도 경비대를 다시 한번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연결됐다는 소식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장수 경감님. 예, 독도 경비대장 경감 윤장수입니다. 예, 연결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이 독도의 날인데요. 이 독도 수호대와 한국교총이 제정한 날입니다. 지금 그 법안이 우리가 독도의 날을 만들자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독도 지키는 분으로서 독도의 날을 맞아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느끼는 감정은 오늘이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에서 독도의 날을 맞이한다는 것을 영광스럽고 되게 자부심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께서 성회해주는 것만큼 독도를 수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예, 그 날씨 많이 춥죠?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구름이 조금 끼어있고 예. 파고는 2 내지 약 3m, 풍속은 10 내지 14m/s인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독도의 날 기념식이 펼쳐지는데요. 그곳 독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준비된 행사가 있습니까? 네. 독도에서는 독도의 날이라고 하여 특별한 행사는 없고 오로지 독도 경비 임무에 충실할 뿐입니다. 예. 그러나 저희들은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도의 날에 전국 각지에서 좀 위문품이라도 가셔야 되는데 그런 위문품도 없는 모양이죠? 많이 이제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예. 성원해주고 계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윤장수 경감님께서 독도를 지키신 게 3년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2달에 한 번씩 교대 투입하는 방식으로 독도를 경비한다고 들었는데 이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이 많이 불편하시죠?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조금 외롭고 고단할 때도 있지만 대한민국 영토를 지킨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독도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도는 대한민국에서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바닷속 물고기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오염되지 않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갈매기 소리, 파도 소리가 어우러지는 나고누이 섬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살아 숨쉬는 섬이라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가서 한 달 살고 싶으시는군요. 예, 겨울철이 근무하기가 가장 어려울 텐데 이 평소 근무하는데 이 가장 큰 애로점이 어떤 겁니까? 아시다시피 독도는 험준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섬이고 예. 특히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사실 힘드나 대원들이 잘 따라주어서 큰 탈 없이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같은 기념일에는 평상시보다 경계 근무를 더 강화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기념일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근무를 강화한다거나 특별한 근무 강화 조치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대원들 모두 그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더 강하게 다질 수 있는 계기는 틀림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독도에 요사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죠?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관광객들에게 특히 유의할 점을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방문객께서 독도를 많이 찾아주시고 계시는데 독도는 지형이 험준하고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독도 경비대에서 안내를 해주고 그 유도를 해주시는 대로 잘 따라주시면 아무 탈 없이 독도를 잘 구경하시다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사이 일본의 항공기와 선박들이 독도 인근에 자주 출몰을 한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예, 지금 출몰을 하고 있는 항공기나 선박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독도 경비대는 유관 기관과 철저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공중, 해상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렇게 파악해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순시선이나 어선이 독도 영해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예, 만약에 침범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지만 우리 대통령이 방문한 건 작년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인데요. 예, 지금 대통령 방문 그때 직접 맞으셨습니까? 예, 제가 직접 영접을 했었습니다. 예, 기분 어땠습니까? 가슴 뭉클했고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뜨거운 피가 흐르는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본 정부가 지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동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다는 소식 들으셨죠? 예. 예, 우리 정부가 지금 즉각 삭제하라고 했는데 일본은 거절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도발이 심해질 텐데 우리 정부에게 바라고 싶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주권하에 독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여러 가지 문헌이나 지정학적으로도 볼 때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한 것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명한데도 외부에서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시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독도에 대해서는 누구든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윤장수 경감님, 예, 독도 경비대 지금 현재 대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인터뷰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뿐 아니라 독도는 사실 늘 분주합니다. 어렵게 인터뷰 시간 내주신 윤장수 경감님에게 청취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Convergence? 1+1? 전기, 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예, 전원책의 출발사 지금 3부였고요.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어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 지금 4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U+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타워 팰리스가 지어진 지 10년. 10년이면 팰리스도 변하니까. 마침내 레미안이 새로운 팰리스를 선보입니다. 45층에서 한강이 보이고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는 999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레미안 강동 팰리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02403-3060 삼성물산.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인물 이야기. 출발 새 아침 인물 포커스. 해문스님을 아십니까? 우리 문화재를 찾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우리 것 제자리에 앉히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조선왕실 의궤 문정왕후 어보 해외로 불법 유출됐던 이 소중한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는 데는 이 스님의 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최근 도쿄박물관에 있는 고종황제 투구 정식 명칭으로는 조선 대원수 투구인 우리 문화재이자 우리 국군의 상징인 투구 환수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원책의 출발사쯤 인물 포커스에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의 대표 해문 스님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청취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반갑습니다. 제가 살짝 감기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요새 날씨가 쌀쌀한데, 얇은 옷이네요.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생 계도하시면서도 우리가 못하는 나라 일을 하느라 많이 바쁘시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전엔 조선왕실 의궤 환수위원회 사무처장 맡으시고요. 예. 참 최근에 제가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청와대 정문에 설치된 그러니까 입구에 있는 그 돌기둥 위에 설치되어 있는 석등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석등과 같은 모형이다. 이 철거하라는 소송을 우리 스님이 중심이 돼서 제기를 했는데 2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패소 판결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기각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판결문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기각이 상세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예.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은 청와대에 있는 이 석등은 석등이 아니라 문주등, 조명등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야스쿠니 석등과 동일 모형이 아니다. 또 설사 일본식 석등이라고 하더라도 한 국민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을 상대로 대문을 철거하라고 할 수 있느냐 부당하다 뭐 이런 취지에서 아마 패소 판결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조선 총독부 시절 때부터 그 석등이 있었던 예. 것도 알고 있는데 네네. 저도 그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재판은 그 이기지 않겠느냐. 과거에 이 환구단, 창경궁, 기무사터 이런 데 있었던 석등 다 철거. 다 철거됐죠. 예. 예, 그 스님이 다 하신 데 네, 아닙니까? 제가 다 철거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청와대 출입문만 어떻게 이게 패소 판결을 하는지 사실 이게 청와대가 별로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존에 있었던 일본식 석등 우리나라 서울에 나오는 일본식 석등들은 뭐 서로 깨끗하게 인정해서 일제잔재라는 걸 인정해서 철거했는데 청와대만이 불응하고 있다는 건 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청와대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입장 개진을 요구했는데 끝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것이 석등이 아니고 조명을 위한 문주등이다라고 주장이 많은데 아니 돌이 빛을 투과하지 못하는데 돌에다가 빛을 해서 조명한다는 건 상당히 그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고 이 청와대에 석등을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청와대가 사실 사이토 총독 때 총독 관저로 만들어지면서 일본 신사의 전통, 일본 신사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해서 지어졌던 것은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이 청와대를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정문에 일본의 신사, 특히 야스쿠니 신사와 같은 그런 형태, 돌기둥 위에 도로라고 불리우는 석등을 얹혀놓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 문화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우리 문화사적으로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석등을 놓지 않습니다. 이제 묘지나 사찰에만 있는 것인데 청와대와 같은 곳에 이런 일본식 신사의 죽은 자의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석등을 놓는다는 건 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석등도 여러 모양이 있는데 우리 지금 사찰에 있는 절에 가보면 있는 석등은 지금 청와대 그 기둥 위에 있는 석등과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이 석등의 양식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이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전통 미술사에 있어서 민가나 궁궐의 석등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문화재청이 사실조회 결과 이런 청와대 대문 같은 석등은 우리 전통 미술사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일본 신사나 일본 사찰에 나타나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석등의 모양 자체도 일본 석등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인정했는데 이런 정확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또 그 청와대가 이 석등의 철거에까지 이르지 못한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2심 그리고 대부분이 남았으니까 예, 다시 한번 그 우리 항소심의 힘을 한번 봅시다. 예. 저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와대 석등은 뭐 오늘 철거할 것이냐, 내일 철거할 것이냐, 10년 뒤에 철거할 것이냐의 문제지 우리 전통 미술사에 있어서 굉장히 부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좀 참고해서 2심과 대법원에까지 제가 가서 반드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일본 석등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겠죠. 예. 이 대표적인 문화재 제자리 찾기 그로서 이 조선왕실 의궤 이걸 이제 반환인데 그 우리 스님이 앞장서서 그 일본 국내청이 소장하던 2,000권이나 되는 이 책 전부 다 반환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큰일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그 애로사항 많았죠? 애로사항 많이 있었죠. 예. 제가 사실 이 의궤, 조선왕실 의궤와 일본 국내청 조서를 반환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5, 6년 정도 됩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그래서 제가 일본에 70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온갖 해프닝이 다 있었죠. 제일 여러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국내청이 이른바 천왕궁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곳에 지금 이 의궤를 제가 직접 열람하러 갔을 때 일인데 국내부에 처음에 이게 출입이 안 됐는데 제가 6달 동안 협상해서 최초로 의궤를 바라봤던 직접 열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열람했을 때 그 조선왕실계 최초로 봤던 그런 감회 뭐 그런 것들이 좀 새롭고요. 중간 과정에서
일본 국내청을 상대로 사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것도 재판했던 사건입니다. 제가 저희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이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했는데 판사가 소장을 송달했는데 일본 대사관에서 답신이 왔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답신이 왔는데 이것은 일본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장 송달에 관한 헤이그 조약이 있는데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송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송달하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렇군요. 주로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데 이번 이 조선왕실 기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게 해석이 내려서 제가 굉장히 재밌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를 많이 쓰셨는데 돌아온 보답은 국립훈장 몽연장. 하여튼 훈장이 참 얼마나 명예스러운 것입니까만은 사실은 더 큰 그 보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합니다. 예. 오늘 그 청취자들께서는 이 화제의 인물로 우리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 해문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모바일 앱 예서 혹은 샤프 0945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제가 나중에 다시 그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스님께서 왕실 의궤 말고도 많은 문화재 환수를 이끌어내셨는데 이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일단 뭐 두 가지 계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저에게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준 이야기인데요. 2004년도에 한일협정, 65년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게 됩니다. 2급 보안에서 완전 공개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 한일협정 65년 당시에 어떤 문화재들을 받았는가 1,400점 정도를 받았는데 그 목록을 확인해 보는 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지금도 아마 인사동에 지금도 나가면 1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유물들로 반 정도 채워져 있고 심지어 집신이라든지 우체부 모자와 이런 같은 그럼 거의 민속품 수준도 되지 않는 것들로 3분의 2 에서 반 정도가 채워져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문화재가 지금 일본에 건너가 있는 게 6만 6천여 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 공식 기록으로는 뭐 그런 그리고 일본 국보로도 많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목류도원도 안견이 그린 목류도원도는 꼭 돌려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일본 그 천리대에 있죠. 그런 중요한 유물들을 놔두고 36년간 일본이 조선을 압박한 그런 걸 청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400점 받으면서 과정에서 말한다면 3분의 2를 뭐 인사동에서 현재 10만 원에 살 수 있는 심지어 집신과 막도장 같은 걸로 숫자를 채웠다는 게 굉장히 놀랐던 그럼 하나 일종의 어떤 세상에 대한 그 부정의함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2004년도 일본 교토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스에마스라는 일본 교수가 쓴 청구사초라는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조선왕조실록이 아직도 도쿄 국립대학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좀 굉장히 경로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중요한 국보급 문화재가 일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되찾아오지 못하고 있고 아무도 관심 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놀라서 조선왕조실록 같은 중요 문화재는 제가 좀 앞장서서 이게 찾아가야겠다라고 시작해서 실록 반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의 현재까지의 이제 최초의 시작이라는 뭐 그런 계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정부의 무관심, 더 나아가서 국민의 무관심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네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문화재 당국이나 정부 사회에서 그 스님이 이 환수 운동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원이 좀 있습니까? 뭐 기존보다는 뭐 상당히 뭐 많아졌습니다. 많이 국민들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만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제가 찾고자 하는 것들이 단순한 이제 문화재 한 점 한 점에 되찾아옴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보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근대화의 격동기 속에서 잃어버리거나 망각하고 있었던 어떤 우리 민족의 정신, 자존심 같은 걸 되찾아오는 그런 정신적인 문화운동으로 가야 되는데 과도하게 문화재 한 점 한 점의 환수에 집착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경쟁해서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돈을 주고 매입한다든지 그게 좀 약간 변칙을 써서 성과주의에 매몰된다든지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로서는 약간의 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해서 가지고 가고 훔쳐 가지고 갔는데 우리는 돈을 주고 사와야 된다. 그 문제네요. 최근 고종 황제의 투구가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투구가 정식 명칭이 조선 대원수 투구. 그래서 국군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 도굴왕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수집을 해서 소위 오구라 컬렉션이다. 이래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1981년 도쿄 박물관에 기증된 예, 것이라는데 그렇습니다. 예. 현재 반환운동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예, 기존에 저희가 이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첫 번째는 이것이 조선 대원수 투구다. 조선 국왕과 국왕 사이에 전래됐던 투구다라는 것을 이제 도쿄 박물관이 시인하라.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건 시인됐습니다. 조선 국왕이 썼던 물건이라고 이제 확정됐고요. 그 점은 시인했고요. 예. 그 다음에 조선 국왕의 투구를 이제 공개해라. 조선 대원수 투구를 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막 도쿄 국립박물관에 뭐 제가 온갖 뭐 이메일을 보내고 으름장도 넣고 뭐 안 하면 정보공개 청구 소송하겠다 뭐 해가지고 그런 공방 끝에 2013년 금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공개되게 됐습니다. 그나마도 해문스님이 소송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제 공개를 한 것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개됐으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교포들, 일본 사람들 많이 가서 좀 보시고 문제를 공감하시고요. 이 공개가 끝나는 12월 23일을 전후해서 이제 본격적인 반환 문제를 좀 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환을 요구를 하니까 일본 정부는 그걸 오고라가 이 투구를 입수한 경위를 모른다 이렇게 발뺌을 했다면서요. 원래는 유네스코 문화재 관련 국제협약에 따르면 독을 품은 돌려줘야 되는데 오고라가 독을 했는지 사들인지 모른다는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국왕 투구를 돈으로 샀을지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 왕이 투구를 팔았을 리는 없으니까 분명히 불법품인 건 사실인데 이 문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민지 시기에 일본인이 부당하게 조선으로부터 불법 반출해간 문화재라는 점,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 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종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의 의무가 없다 이제 이런 대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새롭게 제기하는 논점은요. 81년도로 되돌아가자는 겁니다. 오구라 컬렉션이 도쿄 국립박물관에 81년도로 기증할 당시에 도쿄 국립박물관은 이 투구가 조선 국왕의 투구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런 정황을 상당히 발견할 수 있고요. 당시 81년도 도쿄 국립박물관이 발행한 도록을 보면은 거기에 오구라 컬렉션을 수집 경의한 오구라 스스로의 자필 수기가 있는데 이걸 모두 읽었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필 수기에 이것이 조선 국왕의 물건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81년도에 이것이 조선 국왕의 물품, 도난품의 정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식민지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도난품의 여부를 알고 취득했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민지 문제와 상관이 없다. 도쿄 국립박물관이 일본 최고의 박물관이자 일본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곳인데 작물의 정황을 알고도 유물을 취득했다는 것은 상당히 불법성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논거입니다. 지금 공개된 투구 일화하니까 투구 머리 장식이 바뀌었다면서요? 그래서 82년도 당시 사진과 2005년 그 국립문화재연구소 공개 사진과 이번에 공개된 모습이 다 달랐다는데. 뭐 일본이 그 투구를 훼손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 투구의 상륜부 머리 부분 장식이 조립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뭘 조립하는지 몰랐죠. 뭘 어떻게 조립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조립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립 방법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한국 사람이면 옷걸음 매는 법 알게 되는데 외국 사람은 옷을 훔쳐가면 옷걸음 어떻게 매는지 모르는 거와 똑같은 이치겠죠.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에 아주 좋은 정황 증거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긴 뭐 일본 선비가 쓰고 있는 이제 모자가 사실은 한국 버선이라는 소문도 있지 않습니까? 버선을 갖고 와서 발에 안 들어가니까 머리에 덮어서 봤다는 얘기같이 있으니까요. 그 아사히 신문에 광고하기 위해서 모금 중이라는데 그 카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아니 그 일본에 스님이 직접 보낸 편지 내용이라면서요? 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본 국민의 양심에 묻습니다. 나는 왜 일본에 있는 것입니까? 나는 한때나마 조선의 국왕이었습니다. 조선 대원수 투구의 고백. 이 내용을 일본에 편지로 보내셨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12월 23일까지 이제 공개되어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반환해 달라 뭐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서 이 상황에 대한 이제 부당한 것에 대해서 쭉 쓰고 맨 마지막에 조선 대원수의 고백이라는 이걸로 이제 이것은 일본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인 관계, 또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면은 이 국왕의 투구 이거 사실 인질처럼 뭐 잡아간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걸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1인칭 시점으로 조선 국왕 고종의 목소리를 제가 한번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지금 스님께서 이 왕실 의궤 외에도 이
제국 집회 호조 태양권의 인쇄 원판 환수, 문정왕후 어보 환수, 참 수많은 문화재를 다시 환수를 받고 또 도산 서원 금송 국립현충원 소나무 등 외국 때문에 잘못 남겨진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다 소개를 해야 되나 싶어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우선 이거부터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일본에 꼭 돌려받고 싶은 문화재가 대충 그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일본 문부상 이렇게 문부대신한테 한번 예. 물어봤어요. 일본 국회의원 시켜서 그랬더니 전부 다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식민지 시기에 조선반도로부터 일본으로 온 문화재의 수는 비공식적으로 자기 정확히 계산 안 했지만 100만 점이라고 생각하서 문부대신이 얘기했으니까 엄청난 수가 간 거겠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돌려받고 싶은 것들 제가 한 9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예. 추진하고 있는데요. 100만 점 다를 목표로 해야겠습니다.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9가지 정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시간상 소개해드리긴 그렇고 제일 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이 조선 대원수 투국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그다음에 금관총에서 일본이 도굴해 간 게 있습니다. 경주 금관총. 그거는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명백한 도굴일 테니까 돌려받아야 되겠죠. 이 짧게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이런 문제 말고도 우리 꽃, 이제 식물들에게 일본 이름에 학명이 붙어가 있는 게 있다면서요. 근데 금강초롱꽃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하나부사 요시모토, 이 하나부사라면 대한제국 초대 일본 공사 이름인데 이 학명을 그런 이름을 붙여놓았다. 이래서 얘기를 바로찾기 운동에 또 나셨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부사가 조선공사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이제 식물, 동물, 지형 이런 것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강초롱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만 난 한반도 고유종이자 특산종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발견되지 않는데요. 이 꽃을 이제 세계 식물학회에 자기들이 등록하면 한 뒤에 이 꽃의 학명을 당시 조선공사의 하나부사의 자작자귀 일본 왕으로부터 국왕으로부터 자귀를 받는 기념으로 이 꽃을 하나부사라고 이제 헌정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금강초롱의 창시개명 사건입니다. 우리만 금강초롱이라고 하고 사실 문제가 창시개명이네요. 하나부사라고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문제를 가지고 이 하나부사라고 이름 붙이는 게 식물의 소위 정치적인 개념을 새겨 넣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개정하는 운동을 식물학자들이 좀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식물학자들이 그런 인문학적인 또 역사적인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시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여러모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설을 가진 꽃인데 그거 말고도 뭐 조선 화간 평양 지모는 최대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다케 이 학명을 붙어가 있고 울릉도 섬초롱 꽃은 캄파놀라 다케시마나 나카이 이렇게 돼 있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울릉도 섬초롱 꽃은 이제 학문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 울릉도 섬초롱 꽃 다케시마 꽃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채집 장소가 울릉도예요. 근데 다케시마에서 채취된 게 아니라 울릉도에서 채취된 걸 왜 다케시마라고 부르는가? 그런데 이제 다분히 이거는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파생돼 있는 것이겠죠. 선생님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하고 계시는 해문 스님이었습니다. 1397님 스님 우리 문화를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7647님 원효대사님보다 위대하십니다. 과분하지 말고. 8500님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 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물 포커스는 해무스님과 함께했습니다. 가슴이 잡는 박근영 백일섭입니다. 내가 회장 전문 배우라고 펑펑 쓸 것 같지? 나도 보통 사람이랑 똑같아. 가슴이 많이 나오면 무지 열받거든. 열받지 말고 귀뚜라미로 잡아요.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가슴이 잡느라고 욕받대.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푸산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8년 연속 글로벌 넘버원? IHS 집계 2005년부터 8년 연속 2000cc급 SUV 세계 생산량 1위. 넘버원의 스케일이 남다르다. 뉴 투싼 IX.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우리 청년 실업은 왜 줄지 않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건 늘어난 대학 졸업생을 감당할 전문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대학들이 제대로 교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대학생들도 수학 능력이 없어서 부실한 대학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김영삼 정권 말에 대학 설립이 준치가 되면서 대학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한때 대학 진학률이 지구상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80%를 넘었는데요. 그 폐단의 지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업률만 는 게 아니라 범죄율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이 되면 현재의 대학 정원 55만 9천 명보다 훨씬 적은 불과 40만 명 정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왜 이 지경이 된 겁니까? 지도자가 미래를 보는 눈이 없으면 그 폐해는 모두 다음 세대의 몫이 됩니다. 지금 빚내서 하는 무분별한 복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